2022-2023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가 5월 29일 0시 30분에 동시에 10경기가 열렸습니다. 토트넘에겐 유럽 대항전에 나가냐 마느냐의 기로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아스톤빌라가 브라이튼을 이겨버리면 토트넘은 8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토트넘 승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거 뭐 있겠습니까? 손흥민의 활약 그뿐입니다. 1년 전 이맘때쯤은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득점왕이 되어서 팬들을 열광케 만들어줬는데 올 시즌 마지막 경기는 강한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면서 첫 골에 어시스트를 하는 걸로 만족하고 후반 76분에 교체가 되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10골 6도움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다른 대회까지 합치면 공격 포인트 20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10골 6도움 자체도 미드필더로서 매우 좋은 성적일 수 있는데 지난 2년에 39골을 넣어버리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줬다 보니까 그 기대만큼의 공격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메이슨 감독 대대행은 마지막 경기를 포스트 골키퍼부터 에메르송, 산체스, 랑글렛, 데이비스, 포로, 비수마, 스킵, 클레프스키, 케인, 손흥민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30초 만에 득점이 나오면서 시작이 좋았습니다. 비수마로부터 시작된 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손흥민이 케인에게 패스해준 걸 곧바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송케 듀 합작골을 47골까지 늘렸고 케인은 29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은 일찌감치 득점을 한 후에 잘 걸어 잠그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갈 길 바쁘다면서 결정력이 형편없어서 큰 위기가 없이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오히려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또 한 골을 적립하는데 이번엔 케인이 어시스트를 올리고 포로가 박스 안에서 각이 좁혀 있는데도 날카로운 슈팅으로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해맑은 웃음이 왜 그렇게 달갑지 않은지 점점 심통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슈팅 자체가 제로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활발한 움직임으로 평점은 나쁘지 않았는데 토트넘 잔류 자체가 매우 불쾌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골이라도 넣어주면 위로가 될 듯한데 득점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리즈는 2실점을 했지만 더 비통한 상황은 강등 경쟁인 레스터도 이기고 있고 에버턴마저 득점에 성공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강등이 확정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멈춰버리길 바라고 있었겠죠. 리즈 유나이티드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리즈는 농락당하듯 기뻐할 틈도 없이 다시 케인이 득점을 해버리면서 3대1로 토트넘이 앞서 나갔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브라이튼에서 미토마라도 한 골 넣어주면 그래도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은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우선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 나가는 것에는 시비가 많이 붙습니다. 바라지 않는 팬들도 많으니까요. 메이슨 감독은 선수를 한 명 한 명 바꾸는데 뭐죠? 이미 토트넘을 위한 감독이라고 티라도 내고 싶었는지 유망주들을 갑자기 기용해버립니다. 이게 매우 황당하고 불안했습니다. 페리시치 올 시즌 끝 아닌가요? 그럼 마지막 고별 경기 출전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페리시치를 투입하지 않죠? 이전 경기들은 교체라도 출전시켰는데 어림짐작은 메이슨도 페리시치를 본래부터 전혀 기용하고 싶지 않았었나봐요. 메이슨은 멀티골 넣은 케인은 그대로 두면서 선수들을 계속 교체하더니 3대1로 앞선 상황에서 모우라를 투입시켰습니다. 메이슨이 모우라의 어깨를 만졌던 걸 보면 닭집 유니폼의 마지막을 배려해줬던 거죠. 모우라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을 해서 대활약을 펼쳤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완벽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시즌 토트넘 떠나는 마지막 경기에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우라는 올 시즌 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토트넘 이적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었죠. 모우라가 투입되었을 때 추가 시간은 5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득점할 기미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94분에 중원에서 사르가 볼을 잡고 모우라는 그냥 나에게 볼을 줘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사르가 패스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우라는 그 볼을 받자마자 갑자기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중앙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 명을 제꼈고 이미 리즈에게 트라이앵글로 둘러싸였습니다. 누가 봐도 비어있는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우라가 계속 발에 볼이 붙어있는 듯 드리블을 하더니 리즈의 3명의 수비를 완전 농락해버리면서 득점에 성공을 해버린 것입니다.
리그 첫 골이자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골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공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4대1로 앞선 상황이었고 도저히 7위로 올라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토트넘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우라를 둘러싸았고 벤치에서도 달려나와서 모우라의 골을 축하해줬습니다. 케인이 6시즌 만에 30골을 기록할 때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 리그 한 골이었던 히샬리송은 본인에게 볼을 주지 않은 게 미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우라 득점 후에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마치 본인이 골을 넣은 듯한 기쁨의 세레머니를 같이 해줬습니다. 거기다 손흥민도 교체가 되어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손흥민도 뛰쳐나와서 점프하면서 모우라를 축하해줬습니다. 강등 확정으로 망연자실한 리즈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표정이 비춰졌지만 이후에는 토트넘 동료들이 모우라를 챔피언으로 목마를 태우면서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고 지난 시즌 손흥민의 세레머니를 그대로 재현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도 없었고 토트넘이 8위로 추락하는 걸 봐야 한다는 게 매우 찝찝한 상황에서 다름 아닌 모우라가 이렇게 전매 특허 돌파로 득점에 성공을 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뭉클했습니다. 경기 전에 토트넘 훈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음 시즌에 헤어져야 할 선수들이 많은데도 전과 다름없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들이 짠했는데 그때 모우라가 화면에 많이 나왔고 득점 훈련 중에 발리슛으로만 2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이 좋다는 걸 봤었거든요. 그럼 왜 출전을 못할 텐데. 그런데 역시 프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 모우라가 제대로 교훈을 시켜줬습니다. 토트넘은 모우라의 골로 4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저쪽에 브라이튼이 토트넘에 2패했던 걸 제대로 복수하면서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해버렸고 그래서 토트넘 최종 순위는 8위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8위가 되었는데도 토트넘 선수들 저리 기뻐하는 거. 토트넘은 손흥민이 이적 후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을 못 밟게 되었습니다. 강등은 아니기 때문에 리그, FA컵, 카라바오컵만 준비하면 됩니다. 많은 팬들은 다음 시즌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로파리그 나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입니다. 맨시티, 아스날, 뉴캐슬, 맨유, 리버풀은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강해질 것이 확실해졌고 첼시도 포체티노가 영입되면서 빅클럽으로서 최소한 팀을 재정비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버거운 팀이고 이젠 아스톤 빌라도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팀이라서 최소한 토트넘과 비슷한 레벨입니다. 이 팀들을 못 넘으면 8위 되는 거거든요. 이제 2달 동안 토트넘은 단장도 없이 레비가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감독 선임에 선수단 정리와 이적 그리고 임대생 복귀 문제 선수 영입까지 레비가 혼자 하기엔 너무 일이 많죠. 이 정도면 스트레스 폭발해서 전격 케인 손흥민 이적시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나을 듯한데 어쩌면 손흥민의 마지막 전성기일지도 모르는 다음 시즌인데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니까 흥미진진하긴 하네요. 경기는 없어도 해외 축구의 다양한 소식들 발빠르고 알차게 전해드릴 것을 앞으로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한 시즌 동안 맘 내키지 않은 팀 응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즌도 우린 손흥민 시대에 여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고생은 했지만 마지막까지 활약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끝!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